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게 하는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당시 이른바 닥터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의료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난 현장이 발생하면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이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법안만 놓고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법안 발의인데, 문제는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신현영이라는 점이겠죠. 일단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비판할 지점은 무엇인지 잠시 후 따져보기로 하고 보도 내용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은 각 의료인 중앙회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난의료봉사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인 중앙회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 면허를 가진 의료인들이 모인 전국적 조직을 일컫는데요. 신 의원은 법안 제안 이후로 2022년 10월 29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충분한 의료 인력이 요구되나 당시 의료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 적기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어 신 의원은 인근에 있던 많은 의료인들이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했으나 그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나 지원 또는 보호도 없는 실정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차량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이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가중시켰는데요. 자,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었죠.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직권남용,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명지병원의 신 의원을 닥터카에 탑승시켜 현장 출동에 늦은 일 등에 대해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과 시민단체는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 의원을 고발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신 의원이 이런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입니다. 이게 윤미향이 후원금 사적 유용 방지법을 만든다는 얘기랑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 묻고 싶은데요. 잡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뻔뻔함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의원의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도 그렇고 더더욱 의사로서도 그렇고 절대 나와선 안 될 행위였습니다. 더군다나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홍보수단으로 삼으려는 행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비판을 받았던 것인데요.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에 대한 구조와 이송을 위계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닥터카를 이용하고 사고 현장 출입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니 위법은 물론 국회의원의 어떤 갑질 성격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15분가량 머물다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다고 하지요. 또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현장 사진 여러 장을 SNS에 올렸는데 인증샷으로 홍보에 치중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었습니다.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자 신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 사퇴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당일 행태와 변명을 보면 국회의원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최소한의 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 사퇴는 고사하고 해당 참사와 관련 있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꼭 필요한 것들이겠으나 그 진정성을 과연 국민들이 믿고 알아줄까요?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또는 의회 횡포가 지방의회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 지역을 빼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세종시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세종시 의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 세종문화재단 대표의 3년임을 위해 조례를 무리하게 개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임채성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보면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에서 시장목 1명을 줄이고 시의회목 1명을 늘리는 것인데요.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시장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시의회의 장악력을 키우게 했다는 그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참고로 세종시 의회의 정원은 20명인데 이 중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13명으로 시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 의회가 시의 강한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밀어붙인 것은 사실상 김종률 세종문화재단 대표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률 세종문화재단 대표의 3년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인 김종률 대표는 민주당에 있어서는 매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에 의해 지난 2020년 2월 20일 세종문화재단 대표로 임명이 됐는데요. 당초 지난해 2월 19일자로 임기가 끝났으나 이 전 시장이 재임명해 2024년 2월 19일까지 임기가 연장됐습니다. 때문에 전임 시장의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탓으로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적용될 경우에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인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세종시 의회, 다시 말해 민주당 입김이 작용한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실상 현 김종률 문화재단 대표의 임기 연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중앙정치 무대에선 이재명 방탄, 지방정치 무대에선 민주당의 상징적 인물인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 김종률 방탄. 참 이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